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 온 분들은 어쩜 뭐 조금 이상한 분들 아닌가 모르겠어요. 전 참 인연이 좋아서 대학교 1학년 때에 한사상을 우리 학장님한테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그 이야기 했더니 다들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학장님께서 왜 저를 가르쳤는지 몰랐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나를 이렇게 쓰려고 그때 가르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단 참 오래 했죠. 72년에 집단 처음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집단 속에서 살았는 시간만 10년이 넘습니다. 한 12년 집단만 한 것 같아요. 한 40년간 1년에 3, 4개월 계속 집단 안에 있었으니까요. 집사람한테 제일 미안하죠. 우리 부부가 하는 얘기가 그냥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하고 삽니다. 미국 10년 있을 때는 한 달 한국에 와 있다가 한 달 미국 가 있다가 그렇게 다녔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양의 문화나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상담하시는 전문가들 같으신데 그러시죠? 예. 누구 이론 가지고 하세요? 선생님은 어느 이론 전공하셨어요? 예. 예. 전 선생님은 누구 이론을 전공하셨어요? 상담하시면서? 로저스. 예. 인간중심 상담하시네요. 아이고, 제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집단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운 스승이고 직접 댁에 찾아가서 교육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칼 라저스를 만나고 결심을 한 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상담을 안 만들면은 계속 저분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겠구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게 30년 전입니다. 오늘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008년에 우리 한상담 모델 만들어서 상담학회에도 발표했고 또 상담심리학회도 발표했고 미국 학회, 일본 학회, 중국 학회 또 세계 심리학회에서 묘한 학회가 하나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학을 배격한다. 그래 우리끼리 따로 하자 해가지고 뭐 불란서 사람들, 영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 싱가포르 사람들이 모인 있는데 그 단체가 홍콩에서 또 학회를 할 때 가서 우리 모델을 발표를 해봤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발표를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돌아와서 이상하다. 이 좋은 걸 이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누가 와서 자기 민족을 위한 상담 모델을 만들어 와서 발표하면은 내가 귀담아 듣겠느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거 한다 해도 사람이 요거밖에 안 오는데. 그래서 이 방법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앞으로 중국이 될 테니까 어떻게든지 중국 사람들하고 손잡고 동방상담 모델을 만들어서 그래서 세계 무대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겠구나 하고 중국 다닌 지 17년째입니다. 지금 그분들하고 지냈고 유승환 교수는 저하고 사실 의형제 맺은 동생이고 또 저 뒤에도 또 제 동생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하고 그런 깊은 관계를 맺게 되니까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일 첫 번째 제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 왜 이거 개발해야 되느냐입니다. 기존에 좋은 모델도 많은데 선생님이 쓰시는 모델 좋고 뭐 수많은 모델 있잖아요. 그죠? 미국 심리학회에 공인된 상담 모델만 몇 개 돼요. 거의 한 400개, 유명한 게만 골라도 한 40종 골라낼 수 있는데 왜 저거 해야 돼요? 우리 거 갖다 쓰면 될 텐데.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뭔가 모델을 만들려면 배경이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한국에 한국 우리 고유의 철학이 있느냐? 아니면 중국 철학 가지고 그냥 써도 되느냐? 중국 철학도 보통 저한테는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요? 제일 옛날에 중국에서 철학은 뭐예요? 주역입니다. 살아가는 미래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점을 쳐가지고 하늘에 물어서 네가 일하면 된다. 그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역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은나라 때의 역을 제일 충실히 지켰습니다. 상제한테 물어서 상제가 이렇게 하라 하고 했는데 이 은나라가 주나라한테 망해버립니다. 그럼 상제 말씀을 잘 들었는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이 뭐 상제 말씀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찾았더니 주나라는 덕이 있었다. 그래서 은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왜? 사람이 덕이 있으면 하늘도 이긴다. 이래 돼 버리거든요. 이제 하늘의 길을 더 이상 못 믿겠다. 역 못 믿겠다. 치우자. 그러고 나온 게 뭡니까? 그러고 나온 게 노자의 도입니다. 노자의 도는 하늘의 길을 걷겠다가 아니고 인간의 길을 걷겠다 이겁니다. 그래 주역하고 노자의 도하고는 같이 가요? 마찰이 돼요? 마찰이 되죠. 그런데 노자는 도를 어디에서 찾았어요?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다. 도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들면 늙어야 됩니다. 자연스럽잖아요. 물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렇죠? 네. 그런데 노자보다도 한 1, 20년 뒤에 나온 공자가 참 기만 막힌 사람입니다. 서양의 심리학 이론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게 공자잖아요. 아버지 72살 때, 어머니 15살 때에 사마천은 야합을 해가지고 나왔다. 둘이 정식 결혼한 것도 아니고 숭양을이라는 공자의 아버지가 무사였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주 천민촌에 가가지고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네 딸 달라 하니까 큰 딸은 안 가겠다 하니까 작은 딸이 가겠다 해서 결혼도 안 한 채 그냥 붙어서 나가 공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자 아버지는 집안에서는 공자를 자식으로 인정도 안 해요. 공자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결손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돼야죠. 예. 이 사람이 세계에 그렇게 위대한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엄마 혼자서. 그 다음에 그 엄마도 아마 무당이었던 것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가정 환경이 좋아야 아들이 잘 된다. 맞아요? 우리나라에 부모 교육하면서 내가 어머니들한테 늘 묻습니다. 내가 훌륭한 어머니가 돼야 아들이 훌륭해질 거 아닙니까? 드물던데. 지구상에서 어머니가 훌륭해가지고 자식이 훌륭한 사람을 전 둘 봤어요. 맹자하고 사임당하고 두 분이죠. 나머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안심하라고 합니다. 절대 훌륭한 엄마 안 돼도 공자 엄마 정도만 돼도 공자 같은 사람 낳는데 엉망진창이 돼야 그쵸? 훌륭한 아들 낳는 야, 그것도 뭐 뚜렷한 증거 있잖아요. 근데 공자는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 같은 우리 같은 거 보면 원수 삼고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도를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드는지 알아요? 가족관계. 효에서 만든 가족관계, 인간의 관계 중에서 제일 소중한 건 부자관계다. 왜 요즘은 또 여자들 묻대 왜 부자관계를 했느냐, 모자관계는 안 되느냐 하는데 2500년 전에 여자한테 인격이 있어요? 아니에요. 요새 남자한테 인격이 없는 거하고 그때 여자한테 인격 없는 거하고 비슷해요. 미안해. 인격이 아니고 인권이 없죠. 비슷해져요 지금. 그런 식입니다. 어제도 중국 사람들하고도 토론하다 그렇더라고요.
너희 집에서 네가 서열이 몇째고 하니까 네 번째래요. 식구가 셋 빠지겠는데 왜 네 번째냐 하니까 중간에 개가 한 마리 들었대. 그래서 어쩌면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똑같으냐 했는데 그 시절에는 여자의 인권이 크고 지금 남자 인권 수준이니까 부자 관계가 문제가 되지 모자 관계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건 이해하고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렇게 아버지가 왜 낳았어야 할 그 아버지한테인데 효를 근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 이, 예지 이 둘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제 노자는 무위다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해라. 공자는 이 철저하게 틀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 공자께서 제자들 데리고 선배인 노자를 찾아갑니다. 스승예우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쭉 있고 의관을 정지하고 가서 장중하게 인사 올립니다. 그럴 때 노자가 어떻게 제가 쫓아나와서 맞은 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방에 삐딱하게 앉아가고 의관 다 풀어놓고 배는 좀 안심 나와있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상상해보면 엊그저께 진영진 교수의 그 공자님의 상상력 얘기 듣고 웃었습니다만 그 장면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마당에 서 있는 공자가 봤을 때는 어때? 저렇게 예의를 모르는 저게 인간이냐? 저건 동물이다 해볼 거입니까? 노자가 올 때는 저렇게 틀에 맥힌 저건 둥지에 갇힌 새가 저게 천하를 구한다고. 예. 충돌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그 두 철학이 아주 찬란하게 빛나면서 한 천년 내려옵니다, 중국에. 그때까지 주역은, 세력은 많이 약해졌어요. 그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고, 느닷없이 인도에서 달마가 옵니다, 이제. 예. 달마 재밌죠?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남자잖아요. 그죠? 하도 못생기니까 나중에 후세 스님들이 그걸 커버하느라고 무슨 거짓말 한지 아세요? 달마가 인도에서 오는 동안에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워낙 미남이니까 탐이 나는데 아주 못생긴 잡비가 와가지고 달마한테 들어가서 껍데기는 지가 뺏어가 아프고 지 껍데기를 달마한테 주고 갔다. 그래서 한잠 자고 깼더니 지금 그 얼굴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부처님의 28대 제자 법황입니다. 인도의 법황인데 인도를 떠나서 중국으로 옵니다. 자, 도교와 유교의 문화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순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두 문화를 완전히 부정하거든요. 불교는 그 전에 중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양무제라고 아주 불교에 심취된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그냥 모든 국가의 불교를 부흥하는 데 씁니다. 절도 지키고 스님들 공부시키고 거의 고대 중국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게 엄청난功德을 쌓았으니까 다음 세상에 가면 분명히 부처님 옆에 가든가 아니면 부처님 위에 가야 될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인도에서 법황이 왔다고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제 공덕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니까 없다. 그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까? 아니 하나도 없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죄가 의심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성불했습니까? 아니 성불 같은 거 나하고 상관없어. 아 이놈이 가짜다. 이거 그냥 도서 안 되겠구나. 배심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생한 일을 그렇게 부정당했으니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달마는 달아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소림사 숭산에 갑니다. 숭산에 가서 골 속에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몇 년 있었어요. 9년 동안. 오빠가 아무것도 안 해서 구석에 앉아 있었는 것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공장을 하더라도 온 세상을 주유천하하면서 30년 동안에 임금을 72명을 만났어요. 자기 뜻을 펴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시도했어요. 천지를 바꾸겠다고, 평천하겠다고. 네, 안 됐잖아요. 네, 노자도 뒤에 보면 재밌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놓고 지구상에서 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노자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생으로 봤을 때는 입 딱 다물고 딱 9년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덕에 찬란한 중국의 불교가 살아나고 지금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문화가 살아납니다. 이제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자, 중국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이 유교, 불교, 도교, 우리가 처음에 이거 만들 때에 필요점 조사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현들이 세 분인데 이분들을 녹여가지고 한 탕에 오래 넣어가지고 융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각자 따로 놀면 상담 이론이 안 나오잖아요. 융합이 가능한가? 머리 아프대요. 중간중간에 내가 왜 이 짓을 시작했던가 싶기도 하고 포기할 수도 없고 외국 가서 하자고 사람들은 홀려나왔고 그런데 천부경이 손에 딱 들어온 겁니다. 최치원 선생께서 천부경에는 유불선 삼도를 다 통합을 하고도 여백이 남아있다. 이게 우리 한국인의 한사상인데 그렇다면 유불선을 융합하는데 뭐 어려울 게 있겠냐. 그때부터 이제 가능성을 저는 찾은 겁니다. 그리고 여서명 교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의 지혜, 생명의 지혜 뭐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여서명 교수 제자들이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들이 붙어서 중국의 고전들을 다 갖다 놓고 우선 제일 제가 요구했던 게 사자성어, 그 다음에 속담, 격언, 스토리 무조건 다 찾아요. 거의 한 10만 종 이상 찾았습니다. 중국의 성현들이 우리 같은 이런 제자들한테 사람답게 키우려고 가르칠 때 뭘 가르쳤냐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분류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의 지혜, 생명의 지혜 둘이 나왔고요. 찾아서 신뢰도 타당도 검증하고 해서 1800개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한 400~500개 검사 문헌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검사하면은, 자, 김명곤 선생 같은 부분을 검사하면은 만약에 성숙도가 200점이다 나오면 유동순은 20점이다 이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의 이론적인 배경은 중국 성현들의 철학에서 찾고 모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사 모델을 가지고 만들고, 그렇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성숙도를 이렇게 측정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발상을 갖게 된 게 김명용 교수 덕입니다. 김명용 교수가 옛날에 딱 데이비드 호킨스가 한국에 오셨을 때에 그분 강의 들으러 가자 해서 갔더니만 그분 재밌대요. 인간의 성숙도를 0점부터 1000점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안 보셨어요 그 책?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측정해봐요. 내가 성숙도가 내가 100% 인간인지 200% 인간인지 몇 프로 동물인지 이렇게 측정해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측정 기준을 그분은 만들었는데 뛰어난 통찰력으로 자기 혼자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검사를 안 만들어 놓고 뭐 오링 테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니는 몇 점이다, 니는 몇, 저도 가서 받아보니까 니는 몇 점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게 신뢰가 되질 않는 거죠. 이분이 기분 좋으면 점수가 올라갈 것 같고 기분 나쁘면 내려갈 것 같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한 40년 상담하지만 내 기분 좋은 날은 내담자가 와도 별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해요. 지난번에도 부부가 막 싸운다 그래요. 왜 싸우냐 하니까 나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서울대학을 졸업했고 서울대학을 졸업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학생을 지금 중학생 영어를 가르치고 중학생 수학을 가르친다. 남편하고 싸운답니다. 그걸로.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하느냐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애가 이류대학 가기를 바랍니까? 서울대학 가기를 바랍니까? 서울대학 가기를 바라죠. 그럼 목표는 같네. 그렇잖아 둘이. 놀랐어요. 니도 서울대학 가기를 바란다면서요. 근데 왜 서울대학 보내겠다는데 수고한다고 소리라도 좀 받아주고 하지 왜 그렇게 싸워? 하나는 공부만 시키고 네가 하고 싶은 인성교육을 안 한다 하니 그건 문제 아니냐. 예, 그렇죠. 그거는 네가 잘못이지. 네가 남편한테 예쁘게 보여봐라. 마누라 말 자꾸 듣지. 옛날부터 마누라가 예쁘면 처같이 기둥에도 절한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그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녹이고 하는 건 네 일이잖아. 근데 왜 남편 잘못됐다 그래? 내가 볼 때 네가 부족한데 가만히 있지만 선생님 그렇습니까? 내가 봐도 그래. 네가 내 며느리 아니니까 오늘 야단 많이 못 치는데 내 며느리 같은 너 혼나. 그 다음날 와가지고 선생님 어제 말씀 듣고 굉장히 억울합니다. 네가 성질이 그럴 것 같더라. 왜? 내가 네 편 안 들어주고 남편 편 들어주는 것 같아서 억울했지. 예.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야. 너희 두 사람 편이야. 너희 가족 편이야. 그래서 그게 억울하지 않을 때 되면 상담받으러 오고 억울하면 상담해도 소용없을 테니까 하지 말자. 그 다음날 갔다 오더니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 시킨 대로 하면 해봤대요. 남편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집에 오면 절대 술을 입에도 못 대게 했는데 술 받아놓고 술상 차려가지고 먹어라. 당신이 정말로 애들 이렇게 훌륭한 애들 만들려 하는 거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사과해서 술 한 잔 준다 했더니 여보 미안하고 둘이 붙들고 울었대요. 기분 좋을 때는 그래 상담 잘 돼요. 제 기분 나쁠 때는 멀쩡한 사람도 보면 자꾸 문제가 같아. 말만 하면 나도 속이 비틀리고. 그런데 허킨스 박사도 기분 좋으면 잘 주고 나쁘면 못 주고 이러면 이 검사 못 믿는다.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검사를 만들어야 된다 했고 세 번째는 허킨스 박사의 이론은 놀라운 게 측정하는 기준은 있는데 개발하는 방법이 안 있는 거예요. 그럼 진단만 하고 처방이 없으면 우리 그 병원 가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수많은 중국의 석담이나 객원들을 뽑아서 압축해서 아까 그 특성들을 뽑아내고 그걸 측정하는 검사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 검사 모델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성장 상담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하는 상담 모델을 만들자 이랬거든요. 약속은 중국 분들은 검사 제작에 또 저희들 한국 측에서는 모델 개발을 이렇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또 저보다는 젊은 분들이니까 후배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모델 개발은 서울대학의 김창대 교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제일 중심이 돼서 많은 학자들이 도움을 받아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그 배경에서 개발의 필요성에서 동서양의 차이 같은 거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서양에서는 뭐예요? 영웅들이 많잖아요. 유목민들이니까 늘 말 타고 딴 데로 돌아다니는데 만나는 사람이 전부 누구예요? 적이죠. 근데 양떼 몰고 가는데 길가에서 사람 하나 나타나면 아, 저 사람이 잃어버린 내 양 찾아주겠구나 이렇게 생각될까요? 혹시 저놈 내 양 잡아갈지 모른다 이래 될까요? 그 골수에 박힌 게 승리입니다. 걔들은 뭐하고도 싸움 붙어요. 자연하고도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어때요? 자연하고 싸웠어요. 더불어 살았죠. 네. 우리는 투쟁 같은 거 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뭐 하려고 했어요? 네. 농사 짓고 사니까 함부로 일생을 같이 살다 같이 늙어서 같이 죽는데 투쟁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초등학교 싸우다 돌로 하나 찍어놨어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이것만 볼 때마다 저거 누가 찍었는지 다 알아요. 결혼식 날도 아, 저놈이 그때 찍어놓아 아직도 저렇구나. 죽어서 염할 때도 그렇고 손자는 돌 들어도 지 할애비 닮아서 이럴 판인데 모두 증인인데 우리 부모들이 제일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야, 제발 겸손해라. 모난 돌이 정 만든다. 나서지 마라. 100번 참아라. 한 번 참기도 이렇게 힘든데 100번 참아라. 그러면 가정이 편안하다. 이런 문화예요. 문화가 달라요. 아주 달라요. 더 큰 게 언어에 대해서 다른데요. 서양 사람들은 말이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계셨다고 되어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렇게 높게 봅니다. 동양에서는 언어, 적대 관념이 강해요. 말은 말 없이 통하는 게 진짜다. 야, 여기도 결혼하신 분들 많지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물어봐요. 남편 보고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당신하고 살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말보다 뭐? 실천. 기독교에서는 계속 뭐 합니까? 설교하고. 불교에서는 무건 입 다물어라. 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놓고 같은 방법으로 상담해가지고 상담될까요? 맞을까요? 저는 막 한국 사람들한테 뭐 분노 조절 훈련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재밌어요. 한국 사람들 제일 큰 감정이 저는 분노보다는 억울해요. 한국 사람들 정치는 거 간단해 이래 보고 아이고, 왜 그렇게 고독해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다 예 맞습니다. 어찌 알았습니까? 하고 아이고 니는 억울한 일이 어째 그렇게 많냐 하면 다들 아이고 그걸 어찌 알았습니까? 그럼 우리 억울한 거 푸는 훈련,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여하튼, 자, 뭐 서양 심리학은 이젠 절대로 인류 전체의 심리학을 대변하는 거 아니다. 많이 말했죠. 특히, 야, 나 참, 먼저 가셔버렸는데, 아, 이제 서구의 심리학이 세계의 심리학이 아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정말 속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동양인의 심리학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네. 전 100% 동의합니다. 네. 생전에 계실 때 약주도 같이 많이 나눴고 같이 산업훈련 다니면서 자주 만났습니다만 의기가 투합이 됐던 분입니다. 네. 지금도 저분 뜻을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경이 되는 철학에서 서양의 마음하고 동양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서양 사전의 흐름을 보면 서양인들이 제일 처음에는 자연을 믿고 살았어요. 자연을 믿고 살면서도 자연을 정복하려고 들었거든요. 자연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어요. 자연하고 싸워서 남았는 가장 큰 거는
처절한 패배감이나 처절한 열등감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종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네.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른 말 할 게 있습니다만, 그냥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백을 하나 찾습니다. 뭘 찾아요? 천지를 창조한 신을 하나 찾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의지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열등